오늘 진행할 내용은 자기주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해서 자기주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 어, 긍정적인 원인, 또 자기주도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데 거리낌이 될 수 있는 요인, 이 두 내용들, 자기주도를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는 요인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자기주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혹은 자기주도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번역하는데도 오히려 조금 이제 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아직 이제 매끄럽지 못해서 저희가 또 작업을 계속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주도라는 요 개념 혹은 개인 예산이라는 요 방식이 우리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실하게 재편하는 중요한 어떤 기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서비스 판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사실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57쪽에 보면요. 미국에서 장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혹은 그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분들 중에 소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1000명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시기는 2008년인데요. 이 중에서 61%가 그렇죠? 61%가 자기 주도가 서비스 판을 바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자료를 띄워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157쪽으로 넘어가면요. 157쪽으로 넘어가면 자기주도가 우리의 판을 바꿀 것이다. 개혁할 것이다. 61%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2008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시간상으로 저는 보통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급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5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기주도나 개인 예산과 관련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상당히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기주도로 가면서 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완전히 판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인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게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죠. 그게 바로 인구학적 추이입니다. 인구학적 추이. 그래서 여기 인구학적 추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유연한 서비스가 굉장히 양질의 유연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서비스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들의 의식이 기존의 사람들의 의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요구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선 재밌는 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155쪽의 내용을 보시면 미국 노인분들 여기 지금 이제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조사이긴 한데요. 노인분들의
여기 이제 은퇴자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5%가 기관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우리 집에서 내가 지원 서비스를 내가 관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가 75%예요. 그러니까는 좀 젊은 분들이시죠. 아직 그 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 분들. 50세니까 저도 사실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어떤 새로운 세대의 노인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그분들은 이런 형식의 서비스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이제 네, 특성인데요. 이 자기주도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사실은 그 인구학적 특성 중에 이것들의 요인이 자기주도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한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구인난입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연령층이 갭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신입 직원들은 자꾸 바뀌고 있고 기존의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제 있는데요. 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에서 결국은 향후에 뭐 100만 명씩 이제 이 돌봄 인구들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 추세를 감안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력들을 들이 대체로 고졸의 25세에서 50세 여성들이 이러한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인되는 인구 집단인데 이 집단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난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해서 직접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운데 그 모집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20에서 50세 고졸 여성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학력이 되면서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이 훨씬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구인난과 그 개별 예산 혹은 구인난과 자기주도가 무슨 관계냐? 사실은 개인들에게 개별적인 예산을 허락하게 해서 고용 권한을 주게 되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직접 돌봄 인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관들이 사람을 모집하기는 어려운데 개인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일들은 오히려 더 이쪽 인력들을 유입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편이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개인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자기 주도로 전환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이 구인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주도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돌봄 인력으로 유입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최초의 고용주 근무 외에 최초로 자기를 이쪽으로 유입시키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돌봄 인력들의 수급난 이 부분이 자기 주도를 고민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력들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기 주도가 상당히 그것의 묘책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인권을 배경으로 혹은 효율성을 배경, 돌봄의 효율성을 배경으로 출발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구학적,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서도 자기주도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주도가 앞으로 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비스 전자들이 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해 보면 뭐 개인예산제가 뭐 어쩌겠어 혹은 개인예산제에 막연한 어떤 생각들 혹은 막연한
두려움들 이 정도는 약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 전자체계를 바꿀 것이다라는 어떤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우리한테도 상당히 빨리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적으로 이제 각 주들이 정책을 자기 주도와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